네,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지지율에 관해서 최근 많은 염려의 말씀들 있으신데요. 각종 부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양산된 전방위에 걸친 부채 고지서가 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폭탄 떠넘겨지듯 넘겨졌다. 뭐야? 그 표정은? 억울해? 억울한 거야? 네가 이렇게 된 이유를 모르겠지? 자꾸 딴 데서 찾는 거지? 자, 이유가 아닌 이유. 노래 제목 같네요. 그러게요. 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배현진 최고위원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전 정부 탓이 크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이거 지금 이유가 아닌 이유라고 좀 짚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전 정부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은 종종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전 정부 때문이다라는 주장은 글쎄요,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약간 모순적인 주장인 거죠. 자, 전 정부 때문에 현 정부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 자, 그렇다면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없었던 거죠, 애초에. 정권이 연장이 됐겠죠. 뭐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결국 최근 현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되는 거는 지금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냐? 주로 이제 2030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잘 못한다라는 대답만 받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대 이하와 30대 지지율 잘 못한다는 대답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대답과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6월 5주부터 최근 3주 동안요. 이른바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는 주로 2030과 60대 이상 세대별로 나눴을 때 그렇게 보이는데 6070보다는 2030 지지층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와, 70%까지 올랐습니다. 30대 부정적인 지지율. 자, 그래프 보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은 MB 이후 역대 보수당 후보 중에 2030 남성 최고 득표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층이 지금 빠르게 빠지고 있다는 건데 또 이건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 정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2030이 실망했던 이유들이 뭡니까? 뭐 예를 들어 멀게는 남북 단일팀, 아이스하키 팀 뭐 이런 불공정, 또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화에 대한 어떤 불공정 문제, 조국 사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젊은 층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았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을 좀 고쳐달라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지를 한 거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지금 하는 걸 보면 공정과 상식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차별점이 없다라는 인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앞서서 계속 얘기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채용 논란이잖아요. 내가 추천한 9급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아서 오히려 미안했다. 또 이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권 원내대표는 내가 추천했는데 무슨 문제냐?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들이 지금 2030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거죠. 뭐 사적 채용, 이해 충돌 여부 뭐 이런 내용도 논란이지만 앞서 이제 김재섭 의원도 위원도 언급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해명 발언, 행정요원 9급 가지고 뭘 그러냐 이런 태도,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 2030이 더 불만을 제기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게다가 일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의 그 공정상식과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정책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 발표된 거죠. 서민, 자영업자, 청년들에 대한 어떤 채무를 감면해주는 지원 대책 120조 분량의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게 청년층, 구체적으로는 34세 이하 청년층 중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걸 우리가 비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빚을 내가지고 코인, 비트코인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했던 그 젊은 층들의 그 손실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보존해주겠다, 탕감해주겠다라는 정책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상대로. 자, 코인 비투를 왜 도와줘요? 왜 우리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냐? 불공정에 분노하는 청년들. 왜 혈세로 그들의 투자를 지원해주고 탕감을 해줘야 되냐? 반발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2030 영끌족, 빈대서 투자하는 비투족이 많이 늘었
있었죠. 코로나 때 특히. 자, 금리가 오르면서 이들의 채무 부담이 좀 커지게 된 상황인데 저도 이제 여러 번 인터뷰를 했지만 그때 빚을 경감해주면 2030 때는 오히려 좋아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습니다. 해요. 뭐 그런 기반화의 정책이 나온 건데 좀 하나씩 따져보면요. 일단 뭐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등에 대해서 뭔가 좀 유예를 해준다. 이런 방향이면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식, 비트코인 이런 코인에 대한 투자를 해서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좀 감면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측면. 투자라는 건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거잖아요. 또 남는 돈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왜 그에 대해서 국가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줘야 되느냐 이런 적절성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거고 다 같은 2030에서 다 비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영끌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대다수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정작 지금 정부 정책에 따르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소외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세대도 있습니다. 지금 34살 이하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정 앵커와 저가 똑같이 은행에서 1억씩 빌려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둘 다 똑같이 망했어요. 거의 다 망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안 도와주고 정부가 강정 앵커만 도와주겠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제 형평성에 세금으로 맞지 도와줘야 않죠. 되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죠. 뭐 이런 측면들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또 이런 기사를 하나 볼게요. 자, 비투 청년에게 부담을 덜어주겠다. 모럴 해저드 논란.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게 모럴 해저드잖아요. 직장인 오모 씨, 35살입니다. 딱 그 경계에 걸린 오모 씨예요. 35살. 자, 암호화폐는 지금 수익에 대해서 정부가 과세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손실을 봐서 빚을 못 갚는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자를 깎아주겠다고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국 매달 월급을 받아서 아껴가면서 살았는데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메꿔줘야 되느냐라는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30의 입장에서 볼 때 정책 수혜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왜 이런 정책을 내놓는지 그 바탕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인 거고요. 또 정책도 그렇지만은 정책이 일관성도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하잖아요. 세금들 많이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긴축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보신 것처럼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 자 9급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박봉이다. 뭐 그 큰 중요한 직업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작 9급에 대한 임금은 동결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또 공무원도 동결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지층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재정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 인하 같은 감세 정책과 재정 준칙과 같은 긴축 재정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자, 2030이 지난 정부에 실망했던 점들, 뭐 역차별, 포퓰리즘, 불공정 논란을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지금 이어가는 듯 하니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측면도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정부 탓이 크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오늘도 몇 차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문재인 정권 동안 국민 분열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또 앞서 보셨죠? 배현진 최고위원. 자, 지지율 하락은 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양산된 전방위 부채 폭탄 때문이다. 나경원 전 의원. 자, 과거에 지금 보면은 MB 정부 소고기 촛불 시위 때 야당이 발목 잡게 했던 것들이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내로남불, 남 탓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로남불에 대해서도 지금 2030들이 가장 싫어하는 태도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자,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한 건 이전 정권과 다른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표를 던진 겁니다. 아직도 전 정권 탓을 하는 모습이 그렇게 곱게 보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당장 대통령부터 좀 전 정권 탓을 한 적이 있었죠.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족이나 이런 것들. 자, 과거 대통령의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키워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유가 아닌 이유라고 했는데 지금 그 2030들이 기대했던 공정과 상식의 모습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금 지지율 하락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해법도 나오는 법이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뉴스를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미움이 너를 향해